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강남구 신사동 신축 건물을 누군가 50억 손해를 보고 판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 건물을 살 돈이 있다면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근색 신축 건물, 대지는 65평, 92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는 바로 근처 비슷한 대지 평수 63평 구축 건물이 134억 원에 거래되었지만 3년 만에 신축임에도 무려 42억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무려 30%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재건축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근처에 있으며 핫플레이스가 많은 강남구 신사동.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신사동 건물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 급격히 실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강남 빌딩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올해 2월 130억 원의 매물로 나왔으나 결국 40억 떨어져 거래된 24년 2월에 준공된 강남구 신사동 신축 건물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강남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가격이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건물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 건물은 신사동 523-37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신사역 도보 약 10분 거리로 메인 상권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프라이빗한 사옥 및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흥미로운 매각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신축을 위해서 전 소유자는 22년 4월 오래된 구축 건물이 있는 이 땅을 104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선 놀랍지 않으세요? 신축까지 했는데 92억 1,400만 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즉, 신축 비용은 물론 땅 매입값도 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급매로 올해 2월에 130억 원의 매물을 내놓았으나 전체 공실, 고금리 부담 등으로 인해 결국 공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가 152억이었던 매물은 6차례 유찰이 되었고 92억 1,400만 원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매도자는 104억 원의 매입가에 신축 비용 약 25억 원, 금융비용과 각종 세금 이자 등을 포함하면 총 투자비 약 14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92억에 매도하면서 약 50억 원 손실을 본 셈입니다. 이는 단순 시세 하락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입 시기와 임대 전략 부재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입자는 공매가 진행되었던 이 건물을 초급매로 확보한 셈입니다. 현재 주변 신축 및 리모델링 건물들과의 임대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신축 프리미엄과 합리적인 매입 단가 덕분에 수익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임대료는 사실 많이 높았습니다. 들어간 비용 대비 이자를 내려면 그 임대료가 맞겠지만 임대가 나갈 수 있는 시장 임대료는 아니었던 거죠. 새롭게 매입하신 분의 임대 전략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당연히 기존 매도자보다는 확연히 부담이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과연 매도자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잘 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건너편 신사동 523-5는 대지 면적이 109평이며 현재 230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 2억 1천만 원 수준으로 무려 2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신사동 523-37 사례 건물보다 가격은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땅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가격 차이는 꽤 큰 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신사동 523-40, 24년 7월 평당 1.6억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꽤 저렴한 거래로 평가받았지만 이 건물은 2023년에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임대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높은 임대료도 이유였지만 외부 계단인 점,
아쉬운 내외부 디자인이 입주를 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금 딴 얘기지만 외부 계단은 용적률 확보를 위해서 선택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는 관리와 사용 모두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또한 인근의 신사동 523-34는 평당 1.8억 원 수준인 107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으며 신사동 524-1은 3년 전인 2022년에 평당 1.7억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주변 시세와 실거래를 비교했을 때 신사동 523-37은 신축이라는 장점을 지니면서도 평당 1.4억 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금액에 거래된 것은 분명히 유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매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럽습니다. 건물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준공 1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신사동 523-40 외관보다는 훨씬 이쁘고요. 엄청 유니크하진 않지만 화이트톤 벽돌 건물로 현재 주변에 구축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존재감은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공실로 내부는 다듬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특별한 업종 빼고는 건물 임대에서 수지 타산이 안 나온다. 대로변 상가도 장사하면 남는 게 없다고요. 실제로 공실 증가와 수요 위축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 쿠팡 같은 플랫폼의 부상은 상업용 부동산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은 이제 감성과 개성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죠. 하지만 신사동의 오프라인 상권은 여전히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템버린즈 플래그십 스토어는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며 브랜드 건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동 515-6가 7에 위치한 컴포즈 커피 매각으로 유명한 JN그룹의 신축 건물은 기존 베스킨라빈스 등이 입주한 건물을 철거 후 감각적인 외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원종 오는 성형외과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신사역도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고요. 이렇게 경쟁력 있는 입지를 이번 사례처럼 저가 매입을 한다면 감각적인 콘텐츠와 적정 임대료를 갖출 수 있어서 공시를 충분히 메우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가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그 기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말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아닌가요? 이번 신사동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그 시기입니다. 중개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발빠른 자산가들은 이미 24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년 서울 꼬마빌딩 거래량은 23년에 비해서 45%가량 늘었고 가격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21년 호황만큼 거래 건수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23년 바닥을 찍고 24년 추세를 전환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기사를 보셔도 느낌이 오지 않으시죠? 정말 나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느낌 오게 해드릴게요. 건물주라면 그리고 건물주가 되려는 분들은 이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와 친해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매물이 아닌 실제 거래된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 연도가 있습니다. 거래 연도를 24년, 25년 이렇게 하면은 24년과 25년에 실거래된 건들입니다. 이 파란 점들 보이시죠? 네,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실거래 검색에 들어가시면 지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구를 하면 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 삼성, 수서, 신사, 또 어디 할까요? 청담, 그 다음에 역삼, 압구정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추가 완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년에 얼만큼 되었냐, 25년에 얼만큼 되었냐, 금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억을 하셔도 되고 500억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싶은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검색을 했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489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아 이렇게 용도 지역은 요렇게 됐고 거래는 요렇게 됐구나. 그다음에 사용 승인 즉 뭐 준공은 언제 됐구나. 뭐 거래 금액이 얼마 됐구나.' 물론 인제 이렇게 해서 내가 역삼동 여기를 눌렀을 때 요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한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이 되는 꼬마 빌딩 언론에서 떠드는 만큼 찬바람 쌩쌩 최악의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적게는 순현금 자산만 수십억에서 수백억 자산가들이실 건데 이분들의 인사이트를 무시할 수 있나요? 현재 강남에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100억 이하 꼬마 빌딩은 무섭게 거래가 되고 있으며 사실 25년 안에 움직이지 않으시면 금매 물건을 잡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보아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공실 무덤, 공실 상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 두려우시다고요. 경기도 시흥시 거북성 상가나 신도시 상가들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과연 독특한 컨텐츠를 가진 상가들이 입점할지도 의문이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안 보시는 게 맞죠. 이런 건 사실 원수에게 권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족 범위를 만들어서 자녀분들 건물을 사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부동산 고르는데 그러면 더욱더 먼 미래를 봐야죠.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실 겁니다. 집 살 때 나오는 똘똘한 한 채가 꼬마 빌딩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요. 동의하시나요? 이러한 생각은 늘어난 서울 꼬마 빌딩 거래 건수 안에서 강남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 핫 이슈죠. 벤츠가 470억 원 들여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을 강남구 압구정에 열었습니다. 470억 원을 오프라인 시장에 투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온라인 시장으로 변한 건 맞지만 오프라인 시장이 중심지에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럼 또 이 생각이 드시죠? 강남구가 아니더라도 서울 중심지 진입은 만만치 않다라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무분별하게 늘어난 신축 빌딩들로 인해 공실이 많아지고 있고 시장이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좋은 부동산이 이런 상황에 의해서 좋은 가격에 와 있으니 진입할 수 있는 물건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땅을 사고 이자를 내고 스트레스 받으며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들어가는 기회비용과 원가보다 더 싸게 신축 건물도 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잘 지어진 선별된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축만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온 신사동 사례가 나오는 상황, 그리고 선별된 우량한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황임을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서울 주요 지역의 실거래를 통해서 손품을 팔아보면서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발품을 팔러 나와서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산 싸게 안 사실 건가요? 이상 동가 열애충이었습니다.